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칼큘러스에 대한 내용을 할 건데, 칼큘러스는 이제 미적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적분하고 이제 벡터 연산하고 이제 간단한 이제 우리가 폴라 코디네이터나 이런 것들 이제 포함되는 거, 시리즈나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제 이거 버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이 버전이고, 간략하게 이제 컨텐츠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이제 저희가 이걸 전부 다 하지는 않을 거고 나눠서 할 건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이니까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칼큘러스 1, 그렇죠? 1이라는 이제 과목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오픈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5장부터 9장까지 저희가 칼큘러스 2를 할 겁니다. 그렇죠? 칼큘러스 2 할 거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칼큘러스 3, 그렇죠? 얘가 지금 칼큘러스 3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칼큘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칼큘러스 1에서는 주로 함수, 이제 함수하고 미분, 그리고 간단히 적분 일부분, 여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함수하고 미분하고 적분이 메인이에요. 그렇죠? 여기 대해서 하고, 그다음 칼큘러스 2에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간단한 적분을 했기 때문에 적분의 응용 분야 5장이나 뭐 7장, 8장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게 되겠고, 6장에는 저희가 인버스 펑션, 역함수에 대한 내용, 뭐 미분화 적분, 역함수의 미분화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 알아볼 거고, 9장에는 미분 방정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어떻게 하는지, 오일러 공식이나 아니면 미분 방정식을 어널리티컬하게 어떻게 푸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다음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매개 변수 방정식하고 이제 폴라 코디네이터, 그렇죠? 그걸 이제 반지름하고 각도로 나타내는 어떤 펑션을 이제 폴라 코디네이터에 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리즈입니다. 급수입니다. 급수. 이제 급수인데 이제 급수의 무한급수니까 무한급수에 대해서 할 거니까 무한급수의 수렴과 발산의 조건 이런 거에 대해 주로 할 거예요. 할 거고, 12장은 이제 벡터가 어떤 거다, 이제 벡터에 대한 그 간략한 그 개념 정도,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칼큘러스 3고, 칼큘러스 4는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이제 벡터를 했으니까 계속 이어져 나가겠죠. 벡터에 대한 벡터 함수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할 거고, 파셜 데리버티브, 파셜 데리버티브는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우리가 미분을 어떻게 하는지, 미분입니다. 미분인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고, 얘가 이제 여러 개의 독립 변수 있을 때 그 미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변수, 멀티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적분, 기호가 여러 개 있을 때 이중적분이나 이제 삼중적분에 대해서 15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적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16장은 주로 벡터 적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벡터 적분하고 이런 칼큘러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칼큘러스를 이제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칼큘러스 1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교재는 저희가 이걸 사용할 겁니다. 이거. 그렇죠? 이제 구이 버전이고 매트릭 버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임스 스튜어트의 어떤 책을 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칼큘러스 1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칼큘러스 1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제목이 이제 펑션 함수하고 리미트 극한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1은 뭐냐 하면은 이제 함수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함수가 정의가 어떻게 되고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할 거고, 1.2에서는 그럼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뭐냐, 언제 이제 함수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예를 몇 개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1절 3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함수가 이제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고 새롭게 어떤 모태가 되는 함수에서 이제 어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행 이동이나
아니면 리플렉션을 통해서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렇죠? 어떤 이제 모태가 되는 펑션으로부터 새롭게 유도가 되는 함수.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이제 평행 이동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유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대해 알아보고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접선하고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접선하고 순간 속도죠. 순간 속도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극한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렇죠. 리미트가 왜 생겨나야 되는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알 거고 1.5절부터 그 리미트가 알겠죠. 그렇죠. 함수의 리미트가 뭐냐? 정의가 뭐냐? 리미트가 대체적인 정의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알 거고 1.6절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리미트를 우리가 아는 방법은 어떤 펑션의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아는 게 제일 확실한 방법인데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어떤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을 통해서 리미트 구하는 방법 여기 대해 알아볼 거고 1.7절에서는 정확한 정의 그러니까 1.5절에서 한 정의는 어떤 아주 리거러스하고 구체적인 정의는 아니었는데 1.7절에서는 리미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알아볼 거고 1.8절에서는 연속, 컨티뉴어스가 뭐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죠. 컨티뉴어스는 우리가 리미트하고 펑션 밸류하고 같을 때 우리가 컨티뉴어스라고 하죠 보통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이제 알아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서는 저희가 이제 미분입니다. 미분. 그렇죠. 미분에 대해서 알 건데 이제 미분이 이제 rate of change 변화율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변화율에 대해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펑션의 데리버티브 어떻게 정의되는지 알아볼 거고 이점 이제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모든 걸 다 정의로 이렇게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뮬라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이 되고 이런 포뮬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의대로 그대로 하면은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포뮬라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2.3절에는 2.4절에는 트리거노메트릭 펑션은 이제 삼각함수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이제 삼각함수 미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 거고 2.5절 체인룰 그렇죠?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한 어떤 미분 방법 여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렇죠? 알아볼 거고 2.6절에는 저희가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그렇죠? 음함수의 미분법이고 2.7절에는 응용 분야예요. 그렇죠? 어떤 자연과학이나 인문과학에서 우리가 이 레이트 오브 체인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레이티드 레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직선들을 어떻게 근사화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하고 그때 2절 끝내고요. 3절은 저희가 미분의 응용 분야입니다. 응용 분야라기보다는 응용 분야죠. 그렇죠? 그 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래프의 형태를 알 수 있어요. 미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다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5절까지 그렇죠? 그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은 최대하고 최소가 어떻게 되는지 민밸류 시오렘이라든지 이 접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접선의 의미가 뭔지 인피니티는 어떻게 되는지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점근선에 관련된 거죠. 그렇죠? 인피니티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이런 어떤 포뮬라로 함수가 나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대략적으로 그래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의 한 분야죠. 어떻게 이제 함수를 그래핑 하느냐가 어플리케이션의 한 분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3.6절에는 칼큘레이터 사용법입니다. 그렇죠? 칼큘레이터 사용해서 그래핑 어떻게 하는지 그거 알아볼 건데 저희가 이제 여기서 칼큘러스에서 저희가 칼큘레이터를 사용한 문제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저는 이제 칼큘레이터가 그래픽 칼큘레이터를 사용할 건데 그래픽 칼큘레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은 전 TI-84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TI-84를 사용해서 여기서도 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여기서도 하고요. 그리고 각각 그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마다 각각의 절에서 제가 이제 TI-84를 사용해서 이제 그 칼큘레이터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3.7절은 최적화 문제. 그렇죠? 어떤 조건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최적화 문제에 대해서 할 거고, 3.8절은 이제 수치 해석 관련된 건데, 해를 찾는 방법 중에 저희가 뉴턴 방법인데 여기 대해서 알아보고, 근데 엔티 데리버티브는 적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이 라지 fx를 우리가 엔티 데리버티브라고 하는데 적분이죠. 얘는 이제 적분이니까 그냥 부정 적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는 것은 4절에서 적분에 대한 내용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3.9절에 엔티 데리버티브를 하고요. 4절에 이제 적분하죠. 적분하는데 이제 적분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4.1절은 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분은 그래피컬한 의미가 면적 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 구하는 거. 4.2절은 definite integral. definite integral은 로어 리미트하고 어퍼 리미트가 있는 적분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정적분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우리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 할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포뮬라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고 나서 indefinite integral은 엔티 데리버티브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렇죠. 부정적분하고 넷 체인지 시오렘에 대해서 할 거고, 적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4.5는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치환적분이에요. 치환적분.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4장까지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